새해 첫날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엄 이후에 두 번째 모시는 거네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이게 네. 계엄 이후에는 지금 일상이 회복이 안 돼서. 맞아요. 예.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자,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좀 이따 가셔야 되죠. 네, 오늘 지금 저희 이재명 대표께서는 항공참사 현장에 계시고, 나머지 지도부하고 국회의원들은 원래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 현충원 참배구나. 네네. 통상은 원래 오늘 현충원 참배를 하고 나서 봉화, 평산 이렇게 쭉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내란 상황에다가 또 항공사고까지 나서 조금 이렇게 상황이 일단락된 후에 저희 가겠다 이렇게 양해를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순으로 여쭤보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한 게 아니라 2명을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재판관 1명은 여야 합의를 받아오라고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에도 없는 권한을 자기가 행사했어요. 골라서 임명하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참, 사실 있을 수 없는 건데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수를 쓸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던 중에 수의 하나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긴 해오셨군요. 네.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이런저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꼭 좋은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이 꼭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대학 나오셨잖아요.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어떤 위헌 위법 상황, 내란까지 이런 상황에서 자꾸 위헌에 위헌을 쌓고 위법에 위법을 쌓고 이 꼼수에 꼼수를 쌓고 이런 것이 참 좋지 않다. 게다가 이것은 일종의 취사 선택권이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까 총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우리가 거부권도 취지에서 보면은 이게 상권이 다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거부 그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한 건데 이것은 골라 잡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에 대해서만 나는 임명 거부하겠어. 그게 무슨 누가 어떤 권리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전혀 권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데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생각한 후에 어떻게 하면은 욕을 골고루 먹을까? 내지는 극단까지는 가지 않고 예를 들어 탄핵이 당장된다든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나 싶긴 하지만 참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한테도 없는 3인의 현재 재판관 중에 골라서 임명 거부하는 이런 거는 어디도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것을 일종의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는 근데 이미 바로 그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반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은 보면 국회의장의 반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국회의장과 대행의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안 오갔겠습니까? 국회의장이 내가 그 합의 현장에 있었어. 나야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언제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명되었을 이야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에 대한 명분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어서 저는 이런 방식이 자꾸 축적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정치나 또는 엘리트 또는 관료, 고위 관료들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그 어떤 허무 같은 것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 근본적인 회의가 사실은 들더라고요. 본인이 생명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저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잖아요. 일단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라 지금 이재명 대표도 무한에 3일 연속 계속 가가 계시던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탄핵을 한다든가. 어제 의총에서 경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경론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러저러한 조치를 했을 때 윤석열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내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아닌 다른 누구라 하더라도 더 무엇이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이라고 해서 이러지 않겠느냐.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예. 그래서 달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도 의견이 있나 보죠.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원칙적 문제를 그대로 쭉 밀고 나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책임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때 더 나은 그 다음 순서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사실 기대하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그 다음으로 왔지만 이게 꼭 어떤 원칙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이 있는 데다가 어쨌든 이 상황에서 경제가 워낙 어렵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라는 것이 충분히 저희들이 또 이해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쨌든 가장 지금 큰 해결해야 될 상황으로서의 헌재의 6인 체제가 일단 8인 체제로 변화가 된 상황이니까 아마 그것은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국회나 또는 당사자가 위헌 심판을 하거나 권한쟁의를 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가 없고. 그렇죠. 이거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임명되지 못한 헌법재판관 본인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제. 그리고 이것은 뭐 헌재가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으로 볼 때 더구나 오히려 본인이 이것은 6인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해소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을 9인 체제로 안 가고 8인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어떻게 허점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헌 심판 등등을 하면은 본인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나는 것을 곧 그렇게 깨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상했겠죠. 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저러한 소위 여야 양측에 대한 지금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양측에 대한 기계적인 중립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고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한번 자기의 어떤 결정의 논리적인 허점이 드러나더라도 그런 과정을 취하는 것까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들 각자 자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가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 2명 정도는 헌재재판관에서 윤석열 쪽에 서 있다고 믿고 한 사람 정도 민주당 국민의힘 쪽에 사람을 추가하면 8명 돼서 8대5로 아니죠. 5대3으로 기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가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길게 살아보려고 줄타기 하다가 얄팍한 수를 뒀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이런 가설들까지 다 포함해서 경론이 있었는데 결국 지도부에 위임한 거죠. 경론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경론과 내부에서의 어떤 분노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은 좀 인내를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라는 목소리를 낸 분들도 이 결정이 최상목 대행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든가 또는 문제가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현실론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그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그런 방법으로 취해가면서 이것을 구인체제로 만드는 다른 또 하나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또 한편에서는 탄핵한다고 더 좋은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제한이라든가 다른 우회 압박 수단을 써가며 병행해보자. 최종
결정은 지금 지도부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의총에서. 예.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 마지막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뭐 꼭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최대한도로 지도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니까요. 예. 자, 이 공수처가 받아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집행돼야죠. 당장. 원래는 이제 어제 됐어야 맞고요. 예. 그리고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죠. 사실은 지금 뭐 새해라고 하지만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 한 이게 지금 새해 같지 않지 않습니까? 새해 아니에요, 지금. 예. 윤석열이 이 내란이 정리가 돼야 사실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형국이어서 사실 굉장히 찜찜한 형국이죠. 그런데 크게 보면 집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고 권한쟁의 한다고 하고 계속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지연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연 작전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계속 수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해놓고서 그냥 1시간이라도 더 버텨보자, 뭐 2시간이라도 버텨보자 이런 상태도 한편으로는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을 벌면서 극우들을 또 그 앞에 모여서 인해장막을 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늦추면 늦출수록 집행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만약에 1월 6일까지가 체포영장 기한인 걸로 아는데 그 기한 지나면 다시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늦추면 늦출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더 어려워지겠죠. 지금 상대 측이 노리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선동을 통해서 그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경험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는 권한의 문제로 굉장히 빌드업을 오래 해온 측면이 있는데. 한 달을 했어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가 갖춰졌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저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오늘.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더 많은 극우 인사들이 그 앞에 모일 것이고 더 큰 소리를 낼 것이고 더 두텁게 있는 장막을 만들 텐데 그러다가 6일까지 가버리면 두 번째 영장 발부받으면 나올 것이냐. 그때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더 어려워지고. 공수처가 출범의 취지에 맞게 지금 이제 결단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체포영장까지 오래 빌드업 했지만 잘 받아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공수처 해체하라고 그랬죠, 다들. 체포영장까지 받아내고 뭐 했냐고. 지금까지도 공수처가 여러 가지 기대와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지지부진하다 하는 불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야말로 공수처가 이제 원래 출범의 취지를 살려야 될 결단의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응원과 채찍 둘 다 써야 되겠어요. 예. 체포영장 받아낸 것은 대단히 잘했고, 근데 체포영장까지 받아내고 만약에 체포를 못한다? 야,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진짜 수치죠, 수치. 예.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을 겁니다. 법원에서 내줬는데 그걸 못한다면 현재 그 판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지도부에? 지금 소추위원들과 이제 참석했던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다 이게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을 보면 원래 그 전에도 첫째는 상대 측이 워낙에 명명백백히 온 국민이 본 모든 증거가 이미 공개되고 심증거 판단이 거의 다 명백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고 그런데도 부인하고 있죠. 지금. 예. 둘째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연 작전을 다 예상하고 준비를 훨씬 더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쟁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판단을 명료하게 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애초에 틀을 그렇게 짰고 그리고 쟁점을 정리하는 첫 그 과정에서 원래는 5개의 쟁점이 있었던 것을 4개의 쟁점으로 정리해서 가자라는 재판부의 이야기 등등을 볼 때 이것을
국민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나서 재판부가 헌재가 시간을 끌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일단 처음에 인상 참여했던 분들의 감인 것 같습니다. 참여했던 분도 오랜 법조인 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예, 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의 경우도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설들은 많았는데 결국 만장일치가 됐죠. 그래서 이 사안은 워낙 사안이 명료하기 때문에 헌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오늘 아마 어디 아침에 언론의 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탄핵으로 다 정리돼야 된다라는 것이 다 최소한 70% 이상을 넘는다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상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도 실제로는 이것이 무슨 보수와 진보라는 차원에서 갈라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뿐 아니라 법조 전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처럼 첫 이 심리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는 당에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반응이랄까 느낌이. 근데 정영식 판사는 판결 부장 판사 때도 유명했거든요. 물론 이쪽 편을 들은 것처럼 내내 물론, 진행하다가 그런 우려가 있죠. 정반대의 판결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냈던 분이라 지금은 그 인상만으로는 마음을 놓기는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6인 체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정상이라는 전제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늘 우리가 정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면 상대가 안 되는 윤석열이라는 상대를 갖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또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지금은 이 모든 개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응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법치주의를 말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걱정하시는 에러가 나지 않도록 소추위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무리 판단을 해도 국민의 현재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수사가 어쨌든 지금 진전이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있지 많이 않습니까?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검 그러면 여쭤볼게요. 검찰이 김용현 기소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이 정도면 윤석열과 완전히 결별했는데 검찰은 할 정도의 특수본 결과예요. 그렇죠? 그냥 아주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날 추미애 전 대표께서 진상조사단장 아닙니까? 추미애 전 대표가 3시인가 아마 그 검찰 발표하기 전에 40분 전에 검찰을 세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분이니까 직접 나와서 그 다음 회의 때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추미애 의원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달리 말씀드리면 그날 나온 검찰의 수사 발표에 나왔던 어떤 증거 자료의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로 놓고 보면은 거의 중간 수사 발표에 이제 준할 정도로 누구도 이거는 근데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소위 빼도 박도 못할 추미애 의원이 이 수사 의지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검찰이 큰 흐름에 있어서 판단을 일정하게는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어서 지금은 이거 이제 헌재의 트랙과 수사 트랙이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검이 출발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처음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행했던 것처럼 딱 맞추기 어렵게 진행하면서 일정하게 진행돼 버린 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사가 헌재에 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큰 흐름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힘을 모아야죠. 그러면 특검 거부권 행사 그 자체만으로 최선목 대행이 탄핵 사유가 탄핵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한 명이 임명되지 않는 사안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탄핵할 수도 있는
최종 결정을 지체도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열어놨습니다. 네, 열어놨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지금은 참사도 있고 여러 국면이 있기 때문에 또 헌재에 대한 위헌 심판이라든가 또는 권한쟁의 등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면 1, 2주 내에도 난다고 하니까. 예,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최상목 대행의 판단과 결정이 위헌 위법적이라는 것은 엄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해놓고 예. 그리고 헌재 판단도 지켜볼 건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탄핵할 수도 있지만 탄핵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는 볼 것이다. 네. 그 사이 또 고구마 많이 먹어야 되네요 저희가. 고구마 진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고구마 많이 드시고 계시겠지만 생각도 못한 이 자체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또 다른 불법적인 행태를 벌이니까 위헌적인 행태를 이게 뭐 충격 테스트에서 분노 테스트에서 인내심 테스트에 사용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고구마 많이 먹고 있어요. 예. 체포영장 나와서 속이 좀 내려가나 싶었더니 또 집행이 안 돼서 고구마를 또 먹고 있고. 자, 그래서 이 고구마가 끝나는 건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한 2월 말 정도 됩니까? 헌재 판단을 언제쯤으로 대부분 2달 이미 이게 사실은 전체 시기로 보면은 12월 중순에 시작된 2주는 지나갔죠 이미 벌써. 지나간 거죠. 근데 이 특별히 지연을 헌재가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사안의 성격상 지난번에 2번의 경험이 2달, 3달이 아닙니까? 근데 일단 3달을 넘기는 어렵다. 그래서 2달에서 2달 반 정도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기가 아니겠느냐. 2월 말 3월 초 이 정도 그렇게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 한 2달 먹어야 되네 아직.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녀오시고 저희가 자주 모시려고 해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